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혹은 또 미중 금리차 역전, 전체적인 상황이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미국 시장까지 굉장히 안 좋고요. 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의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악재들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반기 전망을 저희가 썼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혹은 3분기까지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장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중국 시장은 호전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 원인, 앞으로 이제 락다운이나 부양책에 대한 생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 대비해서 중소형 지수는 40% 가까이, 대부분 이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급락을 했고, 외국인 이탈이 극심했다기보다는 이제 본토의 수급 지표들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고, 신규 펀드 발행이 90% 가까이 전년 대비 급감하면서 로컬 투자자들 심리가 더 극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로컬 수급이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외국인보다는 로컬 투자자가 더 부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리스크오프 현상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선행 지표는 저희 예상대로 작년 10월에 반등을 하면서 중국의 유동성이나 재정정책 프락시들은 반등을 했지만, 그거를 압도하는 최근에 이제 3월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나 락다운으로 인한 충격이, 올해 저희가 그 경기 패스로 당초에 이제 예상을 했던 분기별로 상주하고로 가고 1분기에 이렇게 받아가기는 하는 그림들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들, 그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 이익 역시도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주하기가 좀 어려울 거란 시각들이 현재 지금 가격들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건 최근에 이제 3월 이후부터는 러시아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자체적으로는 락다운 이슈가 컸고, 락다운의 중심에는 전체 확진자의 90% 정도인 상하이 지역의 임팩트가 저희나 시장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 즉, 물류나 생산, 수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심리, 금융시장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전체 비중 GDP 4%보다 훨씬 높은 수출 쪽엔 20% 혹은 제조업 쪽에서는 10% 이상의 임팩트들이 컸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홍콩의 사례로 봤을 때는 상해 확진자는 확연하게 이제 피크아웃을 했고요. 저희가 전망을 작성하는 시점 대비해서 계속 확진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봉쇄에 가까운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5월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봉쇄 자체는 풀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중국의 그런 물동량 프락시로 보고 있는 중국 화물차 운송량 지수의 전년비 대비 괴리율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80%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빠르게 회복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상하이가 이렇게 되면서 지방 정부들 입장에서, 또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실제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방역들을 취하면서, 소비는 당연하고요,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표인데 이제 중국 전국 화물차 운송량 지수를 보면은 저희가 전망 작성하던 시점에서 는 마이너스 26%, 그리고 최근 2주가 흘러서 어제 업데이트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하는 일 기준으로 해서 5월 9일 전도 전후로 보면은 마이너스 17%라서 개선은 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주문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방역이 계속되면서 4월 지표가 최악으로 저희가 예상은 합니다만, 5월 달에도 개선폭 자체가 좀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상이 좀 쉽지 않은 제로 코로나 관련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달에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제로 코로나 자체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방역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을 낳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데이터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느냐 혹은 못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는데, 저희는 못하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항상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 달에 홍콩의 사례를 봤을 때, 홍콩의 경우는 치명률이 거의 3%에 육박할 정도로, 참고로 대한민국의 현재 누적 치명률은 0.14%이기 때문에, 사실은 홍콩의 낮은 그 접종률,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률, 고령층의 접종률 상황에서 밀도 높은 이 도시의 그 의료 인프라, 이런 열악한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겹쳐지면서 거의 굉장히 후진국스러운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고요. 사실 중국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홍콩처럼 접종률이나 의료 인프라 딸린다. 그리고 이제 불활성화 백신, 저희가 뭐 소위 말해 물 백신 논란이 있는 중국의 이 시노백 백신에 대한 확신이 좀 없고, 기존에 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mRNA 백신이 아니라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 있어서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대신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홍콩의 40% 정도 인구가 시노백을 맞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실효성을 좀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됐고, 상해 역시도 60만 명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시노백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좀 나올 걸로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하반기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이 제로 코로나를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락다운에 대해서도 이번에 부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부 완화될 수 있는 조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좀 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단계별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홍콩의 결과에 따라서 홍콩 대학 연구진이 실제로 이제 그 리카싱 의료원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와의 데이터에서, 물론 이거는 친중 데이터로 볼지 아니면 뭐 반중 데이터로 볼지 저희가 그것까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노백을 맞은 홍콩의 그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3차 부스터샷부터는 경증이나 중증, 사망 예방률에 유의미한 굉장히 방어력이 좋았다는 결과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그 희망들이 조금은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전국적인 확진율이 접종률이 1, 2차는 다 맞았고요. 3차 접종률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계속 이제 주당 1%포인트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존에 맞았던 백신이 거의 무의미하다기보다는 향후 교차 접종 혹은 시노백의 3차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 접종률이 대략 70% 정도,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제시됐던 60에서 70% 정도 사이까지 되는 데는 대략 이번 여름 7월에서 8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황이 돼야 그들의 선택이 이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7, 8월 정도부터는 위드 코로나 로드맵 자체는 도입이 좀 돼서 일부 이제 밀도가 낮거나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는 방역이 좀 많이 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 상하이의 실패한 방역 케이스와 또 지난 한 달 전에 신천도시, 비슷한 이제 일선도시로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은 또 최근에 짧고 굵게 그 어떤 락다운을 하고 실제로 완전히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부양 정책의 강도를 좀 높여서 최대한 이걸 완충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중국의 확진자 그 증가하는 거를 6차 웨이브로 얘기를 하고요. 1차 웨이브는 당연히 우한 사태를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이나 그 나오는 지역의 GDP 비중으로 보면은 물론 2020년 2월에 우한 사태급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춘절 연휴가 껴 있어서 2020년 1월, 2월, 3월에 경기는 V자로 좀 반등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부양책의 강도가 더 강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수출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4, 5월 달에 경기가 깊게 한번 내려간 다음에 V자로 좀 올라오기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일부 섹터는 L자 혹은 U자형으로 올라오는 섹터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내 입장에서 혹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경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4, 5월 달에 상하이 쪽이 피크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제조, 물류, 고정 투자 이런 이제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조금 그 V자로 보복성 반등 가능성을 5월, 6월 달에 저희가 목격을 좀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라든지 서비스업의 경우는 여전히 시차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차별화해서 지난 2020년의 경험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는 더 내려가는 방향보다는 4, 5월을 저점으로 MOM 혹은 QOQ, 즉 전분기나 전월비 대비해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 속도는 다만 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부양책도 좀 더 고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근 4월 29일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좀 더 고도화된 정책들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큰 거의 차이점, 즉 지난 12월 달에 부양책을 썼습니다만 경기 하강을 막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혹은 지방정부 부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좀 부스팅을 시키려는 시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다 지금 경기 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 투자나 국영 기업들의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가 먼저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지난 12월에 그 부양책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고용이 그 사이에 더 나빠졌고 락다운 상황이 더 충격을 더 서비스업에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 시장의 7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 문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부동산이나 플랫폼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의 규제 산업들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 실제로 이제 방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 고용 쪽에 좀 더 그 부스팅을 하려는 것들이 12월과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홍콩 쪽이나 이런 쪽에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보면 규제 관련된 충격들은 당연히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개선되는 그 속도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저희가 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림을 좀 갖다 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20기 지도부, 즉 시진핑이 본인이 3년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가을에 시작이 되는데 11월에 등장하는 중앙 지도부 전에 지방 지도부가 먼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지도부가 출범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번 4, 5, 6월 달에 대략 31개 성 중에서 17개 지역이 아직까지 인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 또 하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제가 중국 당의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인사가 나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책보다는 좀 방역에 좀 더 충실할 가능성이 높고요. 6월 달에 이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이 나게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방역에서 좀 더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실제로 저희 16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역대 교체기 때도 실제로 먼저 지방 관료들이 먼저 바뀐 다음부터 좀 그 경기 부양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신형 인프라, 전통 인프라 이런 쪽을 좀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과 4월 이번 두 번에 걸쳐서 그린라이트를 줬기 때문에 좀 더 지방정부의 이제 최근의 머뭇거림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정도면 일단 바닥 확인은 좀 성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에 예상을 드렸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나빴고 지금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떤 누적된 효과들이 조금씩 나올 거기 때문에 2분기 바닥 확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양책을 쓰에 있어서 중국의 이제 위안화 환율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굉장히 가파른 평가절하를 지난 4월 하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미중금리차 역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 왜 최근 2, 3주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절하되고 있느냐. 저는 이것도 락다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 기업들, 특히 무역 쪽이나 물동, 또 해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쪽에 이제 결제 관련해서 좀 이상 징후들이 좀 발생을 해서 실제 중국의 수출 주문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락다운으로 인한 수출 충격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결제 시장 쪽에서 이제 달러 위안 쪽의 환율에 좀 충격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 쪽의 락다운 이슈가 조금 5월달 하순까지 진정이 되고 실제 물류나 수출들이 정상화된다는 신호들이 5월 중에 확인이 되면 평가절하 속도는 진정될 거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뭐 통화정책도 연준과 이민이 반대로 가는데 당연히 평가절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 미국과 중국의 펀더멘탈 경기 사이클은 중국이 바닥에서 좀 위를 보고 있는 단계고,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이유도 결국에는 경기 모멘텀의 차이를 좀 만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중 간의 이번에 어떤 명목금리는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CPI를 차감한, 즉 소비자 물가를 차감한 실제 금리 여전히 중국이 좀 우위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에 이 그림 두 가지, 달러 유동성이 중국 내부적으로 과거에 외환보유액이 줄거나 전체적으로 이 어떤 자본 유출에 의한 그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하될 때 대비해서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7위안대가 깨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6.8위안대 정도에서 지지되는 약세압력은 인정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거는 5월, 6월이 피크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 올해 기업이익이나 중국의 경기 흐름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좀 늘어진 U자형 정도가 최대 기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공업 생산이나 고정투자 인프라 이런 거에 의해서 수치적인 성장률은 뭐 5%대 전후가 좀 만들어질 걸로 보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업종별 시차가 좀 여전히 클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2분기 정도를 저희가 부동산의 바닥, 3분기 정도를 서비스업과 소비에 이제 저점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지 조금씩 늘어지는 경기 회복 경로를 예상하고,
기업 이익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좀 이제 위를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메리트가 생겼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혹은 또 미중 금리차 역전, 전체적인 상황이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프라이싱이 됐고 로컬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미 기술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이미 상당 기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바닥권에 좀 왔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락다운의 시나리오와 또 부양책의 어떤 그 단계적인 것들을 조금 인내력 있게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뭐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홀드 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면 미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올해 중국이 좀 더 하반기에는 좀 더 모멘텀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전망의 전체적인 터치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달 월보라든지 또 긴급 자료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